최근 들어 사람들 손에 버려지는 개들이 급증하고 있다. 봉천동의 한 집에서 개를 데려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김경환 대원. 경환 씨에게 개를 인도한 사람은 주인 아주머니였다. 아이 귀찮아. 집안에 얌전히 묶여있던 개는 조금 발버둥치다 통 속으로 들어갔다. 예. 아니 팔라고 막 했는데 누가 안 사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주머니 이 개가 자신이 기르던 개라고 했다. 팔라고 이것을 시장에 갖고 가니까 안 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집에서 뭐다. 어머니 이거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저요? 예. 예. 어머니 저희 협회를 만들었을 때 저희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목적이 주인이 없는 유기견들. 그러니까 이거 주인 없어요. 없는데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예, 밥을 예. 사서 아이, 먹이고 무슨 얘기인지- 했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 주인이 있는 것들이면 주인 있는 개는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아주머니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경환 씨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 주인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인수증을 쓰고 강아지를 경환 씨에게 넘겼다. 어쩔 수 없이 받아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 키우시다가 못 키우겠어서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보면 알죠. 주인인지 주인이 아닌지를 한 번에. 상도동의 한 야산, 구조대원이 개 한 마리를 쫓고 있다. 이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몇 달 전 산으로 들어왔다. 개는 구조대원의 손길을 피해 손살같이 사라졌다. 고양이가 보니까 주 뜯은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물어 죽여요 요즘에. 어느 주택 뒷마당에서는 새끼 고양이가 발견됐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들이다. 이런 건 우유. 이 어린 생명은 구조대원의 손으로 옮겨졌다. 다른 곳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의 손에 상처 입고 버림받은 동물들. 그들이 도시 곳곳을 떠돌며 구조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출동 요청이 들어온 곳은 월계동의 한 유치원이었다. 한 마리는 다쳤나? 거기 여기 가봤어요. 여기 오세요. 안내한 곳은 유치원 뒤에 자리 잡은 조그만 텃밭. 한 마리는 큰 거, 제일 큰 거 한 마리 지금 없거든요. 네. 한 마리는 저 토끼장 안에 갇혔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건요? 바깥에 있는 거 그것도요. 토끼장 앞을 배회하는 개 3마리를 데려가는 것이 오늘의 임무. 이제 도망갔다가.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동물구조보호협회 구조대장 임성규 씨다.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앞서 성규 씨가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개를 잡을 때 사용할 마취 주사다. 준비를 끝낸 성규 씨가 토끼장 뒤편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작전은 배후 공략이다. 작전 성공, 마취총이 명중됐다. 하지만 개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선규 씨도 보호장갑을 끼고 개를 쫓기 시작했다. 놀란 개가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개는 아파트 앞 광장에 있었다. 눈 마주치면 도망가요. 더 멀리. 쫓아가요. 어느 정도 시간 걸리면 5분 정도? 이제 남은 일은 마취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잠시 후 개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시 도망치려 해보지만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갖다 주실래요? 임성규 대장이 맡고 있는 임무는 이렇게 서울 시내를 떠도는 동물들을 구조한 후 보호센터까지 데려가는 일이다. 얘네를 데리고 가셔서 잘 보호하시는 건가? 네, 저희가 개를 합니다.
개 3마리가 토끼장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3주 전부터. 길 잃고 떠돌던 개들이 토끼장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노리고 온 것이다. 큰 개하고 합작을 왜 했는지 이게 여기 토끼장은 뜯고 4마리 들은 토끼를 다 물어 주겠다니까 이게 다. 이건 토끼 있는 거냐 유치원에서 관리자 기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거 갖다가 문이 이건가요? 아니 저쪽에 열쇠요 이게. 네 이걸로. 이게가 있으니까 자꾸 토끼장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 마리는 아예 토끼장 안에 있었다. 이 개는 문이 닫히는 바람에 며칠째 토끼장 안에 갇혀 있었다. 한 마리 또 어디 있었죠? 아까 저기 분 어디 따라 나머지 한 마리는 3마리 중에 우두머리. 선규 씨가 우두머리 개를 잡기 위해 울타리를 넘었다. 하지만 개는 이미 저만큼 달아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따라가서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철수를 위해 돌아온 선규 씨가 통 속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개 코 골고 자는데요. 마취총을 맞은 개는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마지막. 편하지 뭐 이제. 선규 씨는 결국 한 마리는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다. 다음 출동해야 할 곳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규 씨를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하루 평균 맞는 출동 건수는 평균 10여 건. 그 때문에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떠돌아다니는 개를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가져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치가 확보되고 그런 거에 한해서 가져오죠. 서울 시내에 그 많은 개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같은 시간 구조대원 김경환 씨는 동물구조협회 인천지부에 도착했다. 이게 그러면 야생 습성도 있는 거겠, 뭐 집에서 키우시던 거 같진 않으세요? 야생이죠. 농수로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를 서구청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데리고 온 거죠. 희진맥진한 너구리에게는 당분간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럴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본부로 너구리를 옮기기로 했다. 그 임무를 경환 씨가 맡은 것이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위협적인 수건으로 눈을 가리려는 순간 갑자기 너구리가 튀어올랐다. 나오세요. 앉아 계세요.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너구리가 사무실 저쪽편에서 도망갈 틈을 노리고 있다. 다시 너구리 잡기에 나선 경환 씨. 구석에 몰린 너구리가 방어태세를 취했다. 수건 물어버리라. 순식간에 너구리가 경환 씨를 물었다. 나오세요. 아 괜찮아. 아 너무 우습게 봤는데 이걸. 세 번째 도전. 이번엔 성공했다. 일을 마치고 나자 경환 씨가 비로소 수도가로 향한다. 장갑을 낀 채 물렸는데도 상처는 꽤 깊어 보였다.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이렇게 제가 물리더라도 그냥 데려가서 저기 어디 방사하거나 뭐 그런 게 훨씬 낫죠. 저희는 방사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쪽 가서 방사하는 게 훨씬 낫지. 여기서 그냥 만약 이렇게 방금처럼 풀어져서 도망갔었으면 저도 마음 안 편하고 도망간 쟤도 마음 안 편할 거예요. 상처 입은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활동. 하지만 야생의 성질을 가진 동물은 아무리 아플 때라도 사납고 공격적이다. 구조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동물들에게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경환 씨는 오늘 너구리 구조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너구리는 야생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광견병을 전파한다고 알려진 동물이다. 그런데 경환 씨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손가락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이런 거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짜요. 최대한 피를 짜버리세요. 구조대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약 80만 원. 많지 않은 월급에 부상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계속 해나갈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다. 방심한 것도 있고 쉽게 생각해서 쉽게 잡으려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물린 건데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아파지는데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구조 활동을 마치는 시간은 저녁 6시 무렵. 대원들은 하루 꼬박 9시간 동안 서울 전역을 돌며 구조한 동물들을 차에 싣고 동물구조협회의 동물보호센터로 돌아온다. 네 명의 구조대원들이 하루에 데리고 오는 동물의 수는 평균 30-40마리. 이렇게 들어오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동물구조센터의 직원들 몫이다. 없는데? 네 마리? 으쌰. 1kg. 직원들은 새로 들어온 동물을 일일이 살펴보고 구조 지역과 신체 특징, 나이 등을 자세히 기록해둔다. 무서워. 신상 정보를 적은 끈도 묶어준다. 나중에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쉽게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 뒤에서 안 오면 가만히 있으니까. 동물보호협회는 서울시 21개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료비부터 직원들 월급까지 모든 것이 이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야, 이거 손 끓여야겠다. 경환 씨가 잡아 너구리도 실내로 옮겨졌다. 직원들은 너구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담요까지 덮어준다. 밤에요. 낮이랑 기온차가 너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울까봐. 그날 들어오는 동물들은 적응 기간을 거치기 위해 실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한다. 박미식 자매가 이들을 모두 실내 사무실로 옮기고 있다. 내일 정말 전쟁이겠어요. 예. 오늘은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강아지. 보호센터로 들어온 동물들을 다 옮겨놓으면 동물보호센터의 하루 일과가 비로소 끝난다. 이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집 잃은 개들은 이곳에서 낯선 잠을 청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 임성규 대장은 벌써부터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마당 한켠에선 경환 씨의 물청소가 한창이다. 동물들을 구조해 하는 통을 청소하는 것도 대원들의 몫이다. 4명의 대원들이 매일 아침 돌아가면서 청소 당번을 맡고 있다. 개들이 맨날 오면서 똥 싸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게 또 여기다 이렇게 달래면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개도 똑같이 싫어요. 9시가 되자 대원들이 출동을 시작한다. 임성규 대장도 차량 뒤에 구조 바구니들을 잔뜩 싣고 동물들을 구조하러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고 나면 직원들은 동물들 아침밥 주기에 나선다.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들어와서요. 분유 타주려고. 의미 없이 들어온 애들. 아직 너무 어려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새끼 고양이들. 남희 씨가 분유통 앞에 데려다주자 고양이들은 겨우 분유를 핥아먹기 시작한다.
센터 안엔 새끼 동물들이 유난히 많다. 이런 새끼들에게는 대리모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어미 잃은 새끼들은 젖동량으로 어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아침 10시가 되자 수의사 김구용 씨가 동물들 진찰에 나섰다. 김구용 씨는 다른 수의사 한 명과 함께 이틀에 한 번 이곳에서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애들이요? 병원이요? 이곳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200~300마리. 이 동물들은 개체별, 종류별, 성별로 나눠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 동물들의 방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김구영 씨는 아픈 동물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주로 이제 그 기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얼굴 모양, 눈곱이 떴다든가 콧물 낸다든가, 그 다음에 피부, 그리고 콧물을 봐서 설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는 거. 이렇게 활발하게 잘 노는 아이들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동물의 절반 이상은 주인 잃은 애완견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 손을 타고 싶은 애완견들 사이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다. 진료실로 데리고 온 아픈 동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다. 강아지에게선 가벼운 피부병 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처방은 기생충 약 하나. 리트리버 애기가 들어온 거 한 마리를 키우다 했는데 쟤 너무 순하고 있고. 리트리버는 다 지나가는 다 순해. 다음 차례는 옷까지 차려입은 강아지다. 아야. 이 강아지의 증상 역시 가벼운 피부병. 걔는 넣으셔도 되고요. 아이고 아파라.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오는 애들은 주로 이제 피부병 정도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피부병이 걸렸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치료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고, 또 데리고 있자니 혐오감이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버리시죠. 수정 씨가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 개는 어제 저녁 들어온 신입 회원. 센터에 새로 들어온 동물은 다른 녀석들과 같은 방에 들여보내기 전에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춰야 한다. 몇 살 된 것 같아요, 녀석? 얘요? 어디 보자. 그래도 한 6개월은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어리네. 우선 예방 접종이에요. 예, 들어와서 전염병이 그 아이들이 걸리지 말라고 미리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코카 스페니언. 그럼 어디가? 구멍 뚫렸어요. 여기 상했구나. 여기 자세가 이렇게 딱 나와. 이 주인이 이렇게 하고 다녔었나 봐. 이 개는 피부병 때문에 겨드랑이가 굶어 구멍까지 난 상태였다. 점점 좋아지겠구나. 상처가 좀 안 물어가고. 하지만 상처는 다행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됐어. 상처가 많이 심하지 않아서요. 치료하고 이제 게르장으로 넣어놓는 거야. 원래 큰 개들이 있는 데 있었는데 좀 따당하는 것 같아서. 애기들은 치료를 마친 개는 새로운 동료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졌다. 임성규 대장은 오늘 상도동의 아파트 촌으로 출동했다. 이거 많이 보셨겠네요,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많이 봐서 어디다 연락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서로 밀어. 나는 여기 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파트 뒤 야산의 약수터길에 들개 한 쌍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말씀 좀 묻겠는데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암농, 순농 항상 네. 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왔거든요. 야, 있었는데, 저거. 그러고, 나 돌아다녀요, 이 산으로. 이 산으로 쭉 돌아다녀요. 좀 이따 내려가더만 한 개를 또 만나갖고 여기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하얀 개는 여기 앉았고 그건 내려가더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왔는데. 개들은 번개 때문에 쓰러진 나무 밑둥을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었다. 이 한 쌍의 들개를 위해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은 집 위에 비닐을 덮어주고 밥통에 밥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여기다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다 가져가고. 몇 주 전 암컷이 낳았다는 새끼는 사람들이 모두 데려갔다. 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렇잖아요. 새끼는 불쌍하니까. 다 데려갔네. 새끼는 다 데려갔네 그래도 이렇게. 잠시 후 산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암컷이 모습을 나타냈다. 곧이어 남편 개도 등장했다. 개는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다. 어서 와, 이리 와. 요거 가졌어. 동네 아주머니가 멸치를 던져 개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먹어라. 가까이 다가온 개들은 별 경계심 없이 던져준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이리 와. 마취총은 명중했다. 이리 와. 됐어. 하얀 놈 됐어. 이리 와. 선규 씨가 개를 쫓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취가 됐어야 할 개는 멀쩡해 보였다. 지금 걔는 보이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제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 마취가 개가 다시 도망치기 시작한다. 보통은 마취제를 맞은 지 5분만 지나면 마취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직 선규 씨 앞에 개는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취가 주입이 됐는데 안 되네요. 당황스럽네. 봐봐야죠. 이제 계속 지켜봐봐야죠. 마취가 안 되는 건지 되고 있는 중인지 지금. 선규 씨는 다시 공터로 돌아왔다. 이번엔 암컷이 나타났다. 이 개들이 처음 이곳에 나타난 것은 두세 달 전. 쟤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죠?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아까 봤죠? 밥그릇 같은 거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죠. 여름에는 서로 갖다 주지만 겨울 되면 뭐 누가 그렇게 갖다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좀 안 됐다. 걔가 좀 불쌍기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꼭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걔를 키우다가 버린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살 수 없으니 산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올랐다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오면 주고 그러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거 못 살지요. 주인에게 버림받고 버려진 개 한 쌍은 야산을 떠돌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에게 버려지고 다시 사람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들은 약수터의 명물인 동시에 주민들의 신고 대상이기도 하다. 대원들은 그 신고에 따라 이 개들을 구조해 데려갈 임무를 맡았다. 들어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입이 됐어요? 주입은 안 됐는데 꽂히려다 뼈가 맞았나 봐요. 튕겨 나와버렸어. 약이. 하지만 개들에게는 이곳이 더 행복한 보금자리일런지도 모른다. 걔들한테는 여기서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만 하니까 이쪽에서 정착을 하는 건데 그는 걔들 입장이고 또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전염병이나 뭐 사람 물었을 때 광견병 같은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선규 씨는 결국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다.